월주는 현재와 미래에 자신이 물질적으로 먹고 살아가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에 대한 안정감을 끊임없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소유한 거에 대해서 더 소유하고 지키려고 하는 근심 걱정, 불안해하는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바로 보상이 나오지 않는 학업보다는 바로바로 성과와 보상을 낼 수 있는 돈이 따르는 알바나 취업, 일하는 것에 관심을 더 보이기가 쉽습니다. 일지의 정제는 30세 이후로 자기가 재물을 아끼고 소중히 다뤄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된다거나 또는 배우자로 인해서 배우자의 덕을 봐서 모을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중말년에 물질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거나 자리를 잡는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게 봅니다. 연월일에 정제나 편제가 없는데 시주에 정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말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성적 계산적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비겁과 식상이 연주, 월주, 일주에 있는 사람은 말년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결실을 본다거나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해서 말년에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재물복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제의 위치별로 장단점 해석 방법과 초년, 중년, 말년복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제의 성격과 직업 특징은 전 영상에서 알아봤으니까요. 정제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뜨고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정제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위치별로 달라지는 정제 특징 해석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에 있는 재성은 1살에서 20살까지 부모 조상의 그늘 아래서 성장할 때 조상이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거나 안정적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로 해석을 합니다. 꼭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장 시기에 재물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수시로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을 했다든지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연지에 겁재가 있다든지 상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간에 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란했다, 불안정했다, 그런 점이 더 강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연주의 정제는 초년에 학업을 이루는데 환경적인 배경이나 지원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도 공부를 잘했다, 공부 결과가 좋았다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되고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방해가 많이 없다고 해도 내가 이제 집중이나 공부의 목표가 강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정제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발달하면서 직업적으로 돈 되는 공부를 추구한다든지 눈에 보이고 잡히는 상품, 제품, 물건 등을 계산하거나 소유하거나 아끼는 데 관심을 많이 가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달성하고 학위를 높여가는 것은 손에 잡히거나 느낄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제의 성향이랑은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에 정제가 있으면은 성장 시기에 돈 되는 이것저것에 관심이 가기가 쉽고 그로 인해서 다재다능하다거나 다양한 것에 총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저것을 고민하거나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타이밍을 조금씩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제는 안정적이다거나 고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결과가 불확실한 것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서 진로 직업을 결정할 때도 이런 점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과 애착이 강해도 상업,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기가 쉽고요. 안정적이다거나 재물 흐름이 기복이 덜 탈 수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형태, 전문직 형태,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은 가는데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도와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해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 관련 이런 걸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다루거나 돈을 아끼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정제는 계산적인 머리나 이성적인 사고방식, 섬세하거나 꼼꼼하면서 안정성이나 준비성 있는 모습을, 그러한 성향을 발전시켜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에 있는 정제는 크던 작던 비싸건 싸건 네 것 내 것을 가리고 내 것을 소중히 다루면서 애착, 심할 경우엔 집착으로 가는 성향이 발생될 수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10대의 성장 시기에 작은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것 그런 것들을 네 거 내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분별, 돈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고 내 것을 좀 챙기고 소중히 다루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월주는 보통적으로 21세에서 40세 형제와 친구들, 경쟁자들을 상대하며 성장해 나가는 시기로, 그러니까 조금 빠르면 10대 후반부터 정제적인 성향 특징이 강해질 수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대 때부터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 활동에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빨리 판단해 낸다거나 그거에 대한 욕심을 좀 부린다거나 실속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에 자신이 물질적으로 먹고 살아가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에 대한 안정감을 끊임없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소유한 거에 대해서 더 소유하고 지키려고 하는 근심 걱정, 불안해하는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바로바로 보상이 나오지 않는 학업보다는 바로바로 성과와 보상을 낼 수 있는 돈이 따르는 알바나 취업, 일하는 것에 관심을 더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에는 관심이 잘 안 간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쉬운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직접 만질 수 있는 분야나 상업, 사업, 산업 관련, 비즈니스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취업, 취직을 빨리 할 수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지식 습득은 내가 뭐 10대부터 20대, 30대 초반까지 해도 그것으로 돈이 팍팍팍 잘 나오진 않으니까,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기보다는 바로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떠들어서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부가 하다 말다 또는 안 되다 또는 돈 다루는 공부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월주에 정제가 있을 때 그런 성향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지에 정제가 있어도 주변에 이제 어떤 십성이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러한 영향이 기본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주에 정제가 있으면 진로 직업적으로 경제, 재무, 은행, 사업 컨설팅, 재정 관련 파트, 구매 관련 분야와 이공계 특성을 살리는 전문직 연구원, 개발자 형태의 직업이 잘 맞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제가 있으면 좀 섬세하고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섬세한 작업을 필요하는 그런 일에서도 능력치가 상당히 높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관련 파트 분야에서도 최대한 손실을 덜 보게 꼼꼼하게 불필요한 소모 지출을 줄이면서 필요한 것들만 챙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때문에 잘 맞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며 사회적으로와 인간관계에서 신뢰, 신용이 높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이성관계에서는 조금 계산적이다거나 작은 숫자에 손실을 보기 싫어한다거나 집착하는 성향으로 타인이 봤을 때는 조금 인색해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모을 수 있고 운을 잘 만나게 되면 부자도 될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거나 좀 여유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작은 것, 세세한 것까지 좀 계산하거나 손실 안 보려고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향을 기본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있는 거에 비해서 즐기고 살지를 잘 못한다거나 심하면 주변 사람에게도 이러한 자기의 관점을 주입시키려고 하게 되면서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제만 있을 경우에는 깐깐한 모습 때문에 함께하는 여성분들이 고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주에 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편제가 있으면 수시로 편제의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가 또 달라지긴 하지만 월주에 정제만 있을 경우에는 기본 이러한 성향이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주에 정제가 있을 때 가장 장점적인 것은 부모로부터 상속이 따른다거나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큰 풍파나 손실 이런 것들이 덜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모험과 도전적인 정신, 위험과 손해를 감내하면서 추진해 나간다거나 도전해 나가는 성향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다거나 동업자가 있지 않으면 쉽게 자기 사업을 하지 못하는 점으로 이런 점을 좀 아쉽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충분히 능력치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그렇지만 상관이 있다거나 비겁이 많은 사주는 자기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상관이 있으신
있으신 분은 뭔가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함께하는 사람의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나 그만두거나 또는 내 생각을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견 겁재가 많으신 분들은 내 위주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장악하고 주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정제만 있다고 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편제가 들어온다든지 식상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비견 겁재가 많으신 분들보다 적거나 없는 사람 또는 겁재보다는 비견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시는 게 좋고요.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길게 못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도 있고 겁재도 있고 편재도 있고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아랫사람으로 두기에는 나도 힘들 수 있고 그 사람도 원치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월주에 정제가 있으면 물질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고 이성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사랑이나 감정, 정신적인 것보다는 이성적, 계산적, 현실적인 것들을 우선해서 선택을 하기 쉽다로 보시면 됩니다. 월간에 있는 정제는 성향적으로 특징이 나타나기 쉽게 보고요. 월지에 있는 정제의 특징은 주로 직업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을 다루는데 재물 관련해서 특징 현상이 나타나기 쉽게 봅니다. 다음으로는 일주인데요. 일간에는 정제가 들어올 수 없고 일지의 정제는 결혼을 할 시기에 만나는 애인이나 배우자를 고르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30대 이후로 정제적 성향과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지의 정제가 있으면 월주보다도 조금 더 배우자의 능력이나 경제력, 실속을 우선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또는 집안의 경제력을 본다든지 물질적으로 이점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그거를 우선순위로 보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잡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경제력이 있는 아내를 만난다거나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돈을 허투루 잘 쓰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서 배우자 또는 여자의 도움이 따르기 쉽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성분들도 시가에 돈이 있다거나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기 쉽게 보기는 하는데요. 시가의 참여나 참견, 간섭이 동시에 따른다거나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세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좀 귀찮을 수 있다거나 피곤함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세월이 따를 수도 있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일지에 정제가 있는 일주는 남녀 모두 경제적으로 배우자 덕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대운이 맛이 가게 되면은 배우자 선택이 맘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포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운이 좀 적당하면은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따를 수 있고 운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면 거의 뭐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운이 아주 부정적이면 그런 기회는 따를 수 있지만 뭔가를 많이 포기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안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괜찮은 이성이나 배우자를 만나도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도 물질적으로 여유를 못 부리는 성향이 발생하게 되면서 배우자에게도 짜게 구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게 봅니다. 물론 정제가 일지에 있어도 다른 곳에 편제가 있다든지 식상이 있으면서 인성과 비겁이 강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성향이 조금 있을 수 있어도 강하지 않을 수 있게 봅니다. 아무튼 일지에 정제가 있으면 30세 이후로 자기가 재물을 아끼고 소중히 다뤄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된다거나 또는 배우자로 인해서 배우자의 덕을 봐서 모을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중말년에 물질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거나 자리를 잡는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게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인색한 면이 있다거나 정내미가 부족하게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부족하다거나 외로움이 발생될 수 있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년에는 조금 성찰과 반성이 필요할 수 있게 보기도 합니다. 반성의 의미는 타인에게만 잘못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아주 작은 의미 없는 물건이나 돈을 아끼려다가 자신의 정신과 몸을 아끼고 챙기고 관리하고 즐기고를 못했기 쉽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사주에 금이 많다거나
편인이 있으면서 제극인 돼 있으신 분들 구조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해당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소비를 좀 해주셔도 좋겠고요. 주변 사람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비즈니스 상대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주에 있는 정제는 40세 이후로 중말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성적 성향과 계산적인 성향이 발전하게 되고요. 돈에 대해서나 투자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게 봅니다. 연월일에 정제나 편제가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가이하기 전까지 쭉 그렇게 성향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연월일에 정제나 편제가 없는데 시주에 정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말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성적 계산적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시주 그리고 연월일 다른 위치에 정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사주에 비견겁제가 없다거나 식신상관이 없으면 적극성이나 지구력 부지런함이 떨어지게 되면서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실현을 잘 못해 나간다거나 기회를 잘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주의 정제는 말년에 재무적 안정성이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겁과 식상이 연주, 월주, 일주에 있는 사람은 말년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결실을 본다거나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해서 말년복이 있다, 말년에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하다거나 식상이 없으신 분들은 말년에 재물복이 꼭 있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일복이 많을 수 있고 수입은 계속 따를 수 있지만 쉬지 못해서 골병이 든다든지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겁이 없다거나 식상이 없거나 비겁이 약하거나 식상도 약하거나 하신 분들은 건강을 좀 챙겨주면서 말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거나 깐깐하게 자녀와 주변 사람에게 대할 수 있게 되면서 역시 돈은 있어도 외로움과 고독함이 상승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시주에 있으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말년으로 가면서 이러한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말년에도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나 돈 관련된 것을 성실하게 마무리 짓거나 결과를 보려고 하는 성향으로 물질적으로 권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서 돈에 관련돼서나 비즈니스 관련된 형태로 인간관계가 심심치 않게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주의 정제는 나이가 먹을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과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관성과 동주에 있으면 체면치레 때문에 폼을 잡으려고 사회활동에서 돈을 좀 쓸 수도 있고요. 식상과 정제가 동주에 있으면은 말도 많을 수 있지만 돈도 조금 쓸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년으로 가면서 대운의 흐름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재물에 대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정제 같은 경우는 사주에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서 신약한 스타일만 아니면은 자기 기준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물질적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남자는 중말년에 만족도가 높은 배우자나 애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이 뭐라고 하든 자기에게는 해피해질 수 있는 기회가 따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범하지 못하신 남성분들은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거나 쪼아댈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대범하신 분들은 그런 즐거움을 좀 쟁취할 수도 있게 봅니다. 왜 정제가 시주에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에게 쪼아대냐? 그런 거는 아까 좀 짜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 계산적인 성향이 말년에 생기게 되니까 통 크게 쓰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쪼잔하게 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제가 특정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동시에 많이 있게 되면은